안녕하세요. 또 일주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 우리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봅시다. 보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협자가요, 가기가 힘들다, 가는 사람이 적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지금 딥스들이 그 백신을 뿌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소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소수들이 자기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고, 그 백신 맞은 좀비들은 이제 다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그 백신을 뿌렸지 않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 자연 질서에는 자연 원리라고 해도 되고 자연 질서라고도 하고, 이 자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독이 있으면 그 해독하는 해독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을 먹었을 때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 해독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해독제는 아주 우리의 가깝게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백신 맞은 인간들은 그 죽염이나 요새 추천 나오죠. 새우젓, 가을 새끼 새우젓을 먹으면 그게 해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쭉 이때까지 기본이 탄탄해 놓으니까 원리를 아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 동양학에서 가장 맨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게 반드시 뭡니까? 한의학입니다. 아마 한의학을 전 의사 같은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아마 한의대 학생들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실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의 마지막 끝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다. 바로 인간을 알아야지 우주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바로 소우주 아닙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러겠는데, 사실 요즘 또 이제 백신의 해독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 먹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금도 깨끗한 소금, 그러니까 아주 불순물이 빠진 소금, 되게 제일 좋은 게 죽염이 되겠죠. 근데 너무나 싱겁게 먹으면 피가 삼탑 적용을 안 해가지고 빨리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황성한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맨날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그 짠 것은 백해 무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금을 제대로 그것을 음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자료를 우리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우리 성사범이 자료 굉장히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고 저 이제 역사 얘기도 하고, 자, 오늘 제목은, 그러니까 중국 족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알면, 만약 제가 이 반도의 역사만 알고 그 고금을 통해서 반만 년의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 사실을 몰랐을 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도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중국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중국은 하나라냐, 주나라냐, 은나라냐, 이거죠. 이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왔을까? 그래서 제가 당군이라는데 20대 좀 빠지긴 했죠.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허탈했죠.
하면 할수록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말뿐이에요. 아,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머리가 2조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2조의 유생들, 아, 이러면 되겠지? 이런 허황된 생각 가지고 말을 만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말을 바르게 써야지 기운이 제대로 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참 잘 만들었어요. 지명 같은 거. 이런 것은 잘 해놨는데, 그 지명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기운이 돕니다. 역시 사람도 그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았을 경우, 이것이 자기 사주하고 안 좋았을 때,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데 섣불리 고칠 수 없고, 그럴 때는 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쳐 부르는 게 낫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제 이름 가지고는 이거 행세 못하겠다. 자꾸만 내 그 사주를 깎아먹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향림자라는 호를 써가지고, 향림자는 제가 왜 향림자라고 했냐면은, 그때 이제 마흔 중반 때 이제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역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산에서 제가 암벽을 왜 그렇게 많이 탔냐면은, 자,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6일 동안 계속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쉴 때 산을 탔습니다. 산을 탔는데, 그냥 산을 타서는 안 되고, 글을 보다가 근문 자체가 풀리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런 문자를 이렇게 읽는가? 보이지 않을 때 암벽을 탔습니다. 암벽을 타면서 이것이 이제 극한 상황에, 암벽을 탄 분은 알겠지만, 이 손 3개 가지고 힘을 딱 가가지고 3개, 양손 3개, 그러니까 6개죠. 여기가, 정신 집중이 확 됩니다. 그냥 쫙 올라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극한 상황을, 겪고 나오면 다시 책을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컴퓨터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근문신고, 그 외에 또 선생님 주신 여러 가지 책들, 다 중국 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뭐 장성에 계시니까 자주 가서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멘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제가 알 수 있게끔 자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글자가 춤을 추면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바로 정신, 올바른 신명이 들어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극한 상황을 견뎌내야지만 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근문식을 통번역하고, 자, 제가 공부하고, 이제 이게 참 그거 같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안 했죠. 그냥 제 머릿속으로 공부하고 느끼고 했는데, 살짝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자, 제가 그때 저희 애들 엄마가 저한테 컴퓨터 하나 사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때는 움직이지 못해 손만 갖다 갖다 움직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했던 거 정리하면서, 지금 이 정리한 그 자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것을 다 다운 카페 다 옮겨놨습니다. 근문신고 자체는 디스크에다 다 저장해 놓았지만 그건 초보 번역이고, 지금 여기 다운 카페에 있는 그거는 다시 제가 재번역해가지고 또 강의할 때 강의 맞게끔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카카오 다음 그것이 불이 나가지고 딱 이게 이제 정지가 되니까 그 싹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구가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근문신고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문신고가 아니고 오늘 그 다른데 이제 선생님 강의록이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래서 또 이제 이것을 또 전부 다 또
디스크에다 또 집어넣을까? 이것도, 엄청,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에 공부하고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삭제돼도, 뭐 딜리트가 돼도, 그다지, 이건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뭐겠습니까? 전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 영적인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심포도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닌 건 난 그렇게 상한 게 안 됐을 때 그냥 싹 포기해버려요. 그래야지 그 건강을, 그것을 이걸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제가 이 속세에 하려고 했던 것은 항상 어떤 문제가 나서 비틀어져 가지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끔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4, 5년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죠. 물론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밑에 중국어를 한 거의 1, 20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중국어를 전공하면서도 졸업하고 나서 중국어를 놓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이제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쓰이는 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우리 말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누차 얘기지만 외국어로 쓰인 것은 외국어로 봐야지 그 맛을 압니다. 근데 또 그리고 뭐냐, 지금 벌어지는 일들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바로 가을 세상, 이제 수렴이 되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할 때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돼? 다 말라 비틀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갱생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그것을 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몸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근문신고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영적으로 좀 되려고 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몸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접근을 못해요. 기운 자체가 틀려요. 기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저 혼자 수행하고 혼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쭉 해왔죠. 굉장히 외로운 길이었죠. 근데 그 외로운 길이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왜냐? 옛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갖고 그 라진시가 말했듯이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길 없는 길을 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자, 이제 그것이 그렇게 그 길 없는 길이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저문이 너무 길었죠. 자, 이 오늘 방송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이 제목은 뒤에 이제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들어가고 뒤에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록을 먼저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강의할 때 제가 정해놓고 딱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지 않습니까? 보통 말을 할 때 제가 써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한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제목에 어긋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역사까지 분탕질하면서 거기서 살아온 중국 족속과 중국 쪽으로 머리가 돌아간 족속들은 이제 곧 아주 깨끗이 절멸된다. 자,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적어도 대놓고 이때까지 얘기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종북 주석파는 반국가 세력, 협치 대상 아니야. 딱 나옵니다. 제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문재인 때 해원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정리, 청소하는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마치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리고 팍 떠는 거 있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증거가 다 나타나니까, 자, 북한에 원조해주지 말라고 미국이 이렇게 했죠. 근데도 대북에다 엄청나게 많이 퍼졌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것을 주의 깊게 또 보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 정부 주사파만에 대해서 딱 찍고 이야기하냐, 그것이로 끝나냐?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현세는 지금 신명과 더불어서 같이 현실로 이어가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봐야 돼. 이런 현상이 그냥 끝났다. 이제 해원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또 요새 이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주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던 환상은 다 없애버린. 왜?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 바로 이시조선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화폐에도 다 이조 시대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이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거죠. 나라 뺏긴 게 아니야. 나라 팔아먹고 자기가 자기 그 일을 못하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그 생각 가지고 바뀌지 못하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주체 세력을 이 나라에 온 겁니다. 천지의 대일꾼이었죠. 자, 그런 일본에 대해서 반일을 외치며 또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어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일이 아니라 반중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자, 반중해서 중국하고 딱 끊는다? 그게 아니에요. 반중이 뭡니까? 중국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중국이 어떤 족속인가. 중국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걔는 족속이에요, 족속. 하나는 족속이에요. 인간 이하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족속들한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그 잘난 정권, 5년간의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한 게 바로 종북 주석파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얼마나 많이 퍼줬고 또 우리나라 땅 자체를 중국 놈이 많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풀어지냐? 안 풀어져요.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것은 중국 끝까지 몰고 북한을 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놈 새끼들은 미국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미국만 몰아내면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 뿌리는 거죠. 자, 지금 그것이 딥스도 같이 합작해가지고 자, 딥스들이 지금 다 뿌려가지고 자기는 조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지금 통계적 52억 인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맞히게 해가지고 또
백신을 소지한 그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로봇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프리카나, 아마 중국 쪽 같은데 이렇게 뿌리겠죠. 우리는 뭐 엄청 많이 맞았으니까 뿌릴 필요도 없고, 모르죠. 또 뿌릴지도 모르고. 하여튼, 백신을 그렇게 맞게 해가지고, 자기네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새로운 세상을. 자, 심리 안에 한 사람 보기가 힘든 정도로 많은 인간들이 다 쓰러져 넘어갑니다. 백신이 맞고 있는 그 백신 맞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사람, 같이 음식을 먹든지 뭐든지 이래가지고 여기 머리에 쉬어야 돼. 이게 감염이죠. 근데 요새 봐봐요. 말을 하나 말 써가지고 사람 헷갈려요. 뭐 쉐딩 한다고 그래요. 쉐딩가 SHED, 쉐드가 흘리다. 뭐 눈물을 흘리다 할 때도 쉐드를 씁니다. 발산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감염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죠. 그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감염이 되는 건데 흘려가지고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손잡는 거, 악수하는 거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18세 이상이 97%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쉐딩 현상, 감염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감염된 것을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드세요. 죽용을 드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태울줄로 하십시오. 그래서 몸을 계속 혈액 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하면은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 그런 게 들어와도 다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 순환을 잘 돌게 마련해야, 즉 기혈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기혈이 막히면 죽습니다. 자, 기가 열려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오늘 저기 역사 강의부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하니까 역사 강의는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근문신고 강의 하다가 근문신고 화폐집, 그러니까 신농 주표편 하다가 그거 이어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또 언젠가 또 복구가 되겠죠. 복구가 그래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거 내용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쓴 강의록이 있는데 요새 지금 그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서경을 보게 되면, 삼경이 뭐죠?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시경은 어떻게 했죠? 공자가, 공구죠. 공구가, 선진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00년 전의 시대의 그 유행가 가사죠. 그걸 그것도 몇천 편이 있었는데 한 300편으로 줄여버렸죠. 다 없애버렸죠. 분삭해버렸죠. 다. 그리고 서경은 어떻습니까? 고조선 시대 그 분들이 다 있는데 그분 다 삭제해버리고 요순만 남겨버리고, 요순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요순 굉장히 아주 평화로운 아주 좋은 시대. 그 당시에 정권 투쟁이 엄청 치열하고 살벌했는데, 그건 다 감추고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수가 자기 아버지 고수가 누문 장님인데,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뻥을 많이 쳤죠. 그 위조가 어떻게 되냐. 그 개묘만, 그러니까 요와 수는 서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전에 신농시라든지 제소 김천시, 그 다음에 전후 고양시, 제곡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또 곤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렇게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곤은 단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요 계보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이 자기네가 우리한테 컴플렉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우에 있고 싶고 한데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세우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 쳐야 돼요. 거짓말 쳐야 돼요. 위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일을 정확하게 한 것이 한 인간이 누굽니까? 공구예요. 공구와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일리를 벌였죠. 그것을 그대로
정리한 게 사마천이에요. 사마천 사기.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러니까 알고 없앴는지 모르고 안 썼는지는 알고 했죠. 그러니까 다 그 황제 쪽으로 다 위주로 역사를 썼습니다. 사마 자체도 염제 신농시의 직계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뽕을 맞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되게 역사를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렇게 역사를 비틀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역사가 어떤 집안에 그 개통이 없으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내 조상이 누구다. 그리고 이렇게 해 오셨다라고 알았을 때 그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은 그것을 하니까 위주로 자꾸 했죠. 그래 변주를 시켜놓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가 오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재순의 계보, 락핑이 선생의 근문신고, 전적집 제2강, 요순 신증이. 자, 전적집은 저번에 한 7개월 하면서 이제 여기 처음에 오시면 전적집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전적집은 예전에 전적의 고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근문신고를 쓰신 낙 선생님인데 그 시대가 고조선 시대인지를 몰랐죠. 조선 시대인지 몰랐죠. 단지 오제 시대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오제 시대가 이때까지 이전에 그 서적에선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는가 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근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전적지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적집은 제가 이제 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근문신고의 핵심적인 게 화폐지이기 때문에 화폐지를 어느 정도 강의한 다음에 그게 화폐지를 어느 정도 강의한다는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전적집을 나중에 또 여기서 강의실에 또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양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말에서 그 역사를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공부를 해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선 기본이 단단하니까 모든 게 다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되는데 기본 없이 이런 걸 공부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자, 요전 신증. 자, 요전을 새롭게 증거하다. 이 6번의 순위 조보를 조상의 계보를 위조한 비밀. 자, 거짓 꾸민 비밀에서 한인 사만천이 사기 오제 봉기 속에 제순의 계보 설명에 대한 거짓 꾸민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4대나 거짓 이름을 증가시킨 내재적 인소, 요인이죠.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하죠. 인소는 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서해 요전 하반부에 있다고 했다. 자, 요새 사람들이 옛 문헌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약 이것을 이렇게 이걸 번역하고 여기서 한자로 바꿀 때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자를 안 바꾸면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썼습니다. 근데 죄송한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한자로 이렇게 막 하고 하면서 옆에는 그 음을 달지 않았어요. 제가 또 그냥 보는 게 더 낫지. 만약 거기에 우리말로 그게 음을 달아놓으면 또 보는 게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자, 바로 서해, 이게 서는 서경이죠. 요전 하반부에 있다고 했다. 첫 달 첫날에 수는 제요의 끝마친 제를 이어받고 제를 그냥 이어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요는 제수는 제요의 세 번째 공공시, 그러니까 국무총리 모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였습니다. 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유해시, 두 번째 인력여시, 세 번째가 순이었습니다. 근데 순이 그 공공시 할 때는 요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인 국정을 다 보게 됐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요도 추방시켜 버리고
순이 이제 다시 부계제로 바꾸는 바로 유신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를 이어받고 종묘에 구한다. 공공을 유주에 귀양 보내고 환두를 숭산에 또아 가두고 삼묘를 3위로 쫓아버리고 군을 우산에서 죽게 했다. 내 죄인을 그렇게 다스리자 천하가 다 복종하게 되었다. 4명의 죄인이죠. 그렇죠? 순이 제요의 제의를 이어받은 것과 곤이 우산에서, 자, 이 원문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곤을 우산에 죽게 하였다는 것은 순이 아왕과 여행을 아내로 맞아 들었다는 것처럼 모두 역사 사실로서, 자, 우리가 아왕 여행했을 때 요의 딸이라고 요의 딸 2명을 다 아내로 맞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서는. 근데 아왕은 제곡의 자예급의 딸이고 여행은 요의 모유급의 딸입니다. 아내로 맞아 들었다는 것처럼 모두 역사 사실로서 전국의 유가들이 없애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자, 유가들은 그러니까 유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중국적으로 붙어가지고 중국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구가 자기 친가 쪽에 아버지 쪽 숙녀를 그쪽에서 너무나 냉대를 받아 놓으니까 아예 상대도 안 해놓으니까 거의 이 북에 대해서 그 원한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분탕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한이 결과가 5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이 풀려야지. 자, 이제 그 원이 가장 극한적으로 풀리고 시작됩니다. 바로 2조예요. 자, 2조 때, 자, 공자를 맹자하면서 공자를 굉장히 떠받들었죠. 떠받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자를 띄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전혀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평생을 그렇게 한을 맺게 죽게 됐죠. 그게 누굽니까? 노비지요. 조선시대의 노비들. 자, 그 노비들이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518년 동안 그 맺힌 원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원한을 풀려야 돼요. 그것이 공산주의, 공산당 속에 그것도 모자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으면, 사람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되죠. 그러면 자기의 본 영이 떠나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대목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백신은 영을 죽인다. 영이 떠나는. 영이 떠나면 누가 들어옵니까? 거기에 그 한맺힌 영들이 그 몸속에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막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아닌 다른 인간의 영이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은 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 의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과가 정신과라고 합니다. 정신과는 책임도 없고 그냥 신경 죽여가지고 병신 만드는 거, 완전 좀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정신병은 이것이 불치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가둬버리고 거기에서 약 먹여가지고 완전 이 새끼를 완전 죽여가지고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게 정신병원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 비틀어지면 그렇게 한을 맺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살아왔으니까 중국 놈들이 지금 공작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근데 다른 외국에서 이제 공자 학교가 거의 폐쇄가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에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중국 놈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걔네들 보니까 공산당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굉장히 자기 멋대로 중국의 어떤 의식대로,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가만 놔둡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어버려요. 누가 쓸어버립니까? 천지의 기운이. 천지 기운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자,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또 뇌성과 지진으로 그냥 엎어버리죠. 자, 중국에 지금 양자강이 말라 있습니다. 강이 말랐다는 얘기 뭡니까? 그 웅대하고 바다처럼 큰 양자강이 말라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에게 피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자, 피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혈전이 생겨서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죽는 현상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 이제는 다시 갱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중국 놈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DNA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떼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먹지 않는 놈. 왜 예로부터 되먹지 않는 놈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비틀고 그렇게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이렇게 보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히 알 수가 됐죠. 자,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이게 없애면 역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 전국시대의 유가들이 없애지 못했습니다. 상서 우서상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곤이란 과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곤이 누굽니까? 유태씨예요. 곤은 여호와의 아버지죠. 곤은 곤을 제대로 알면 현대 지금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교, 불교, 기독교의 그 맥을 명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결말을 따질 것은 알게 됩니다. 자, 이 곤이 어씨가 일개체가죠. 어씨가 신농시 계통의 그것을 이어받아 제사를 모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양자이다. 양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선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곤에서 선이 생긴 겁니다. 그 아버지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조자가 생기고 그래서 조선이 생기는 겁니다. 사기 오제 봉기미 음봉기 위 아버지는 곤이고 곤이 아버지는 제전욱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자, 곤의 아버지는 제전욱이 아니죠. 조일을씨죠. 그 칼에 나오는 조울인가 확실하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신농시의 셋째 아들인 희씨죠. 희씨 그 계통에 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토템을 물고기로 했죠. 자, 지금 풍경이 절에 가면은 풍경이 있고 지금 기독교에서 그 물고기가 나오죠. 자,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물고기는 얘기입니다. 물병 자리로 이제 2025년에 물병 자리로 이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딥스들이 어떤 일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2025년도에 어떤 극한 변화가 올 것인가? 그 전에 인종 청소가 벌어질 것인가? 난 그 2025년 이전에 인종 청소가 되어지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곤이 아버지 제전욱인데 곤의 그 양자죠. 제전욱의 양자가 곤입니다.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보면 곤이 또래 배차는 제요보다 1대가 높다. 그러므로 제왕세계는 전욱이 곤을 낳고 요는 곤을 봉하여 숭백이라고 했다. 기록했는데 금문신고 중에서 얻어진 수는 전욱이 여러 손자 중에 하나이다. 자, 불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일급의 아들. 그러니까 전욱 고양시의 자일급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전욱이 여러 손자의 하나다라는 사실에 의한다면 곤은 제순이 여러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때까지는 제부, 제모, 그러니까 모든 그 집안의 사람을 아버지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숙부, 백부, 아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또 아들이 되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된 자가 애비를 우선으로 추방하여 가둔다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벽면집에 이렇게 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 이것은 뭐냐, 그 역사 사실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말해, 이미 육아가 창조하는 친친지의, 친척끼리 지금 뭐냐, 서로 의로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육아에 꾸며진 어머니는 사나우며, 상은 교만하여도 능히 고르게 하되 효로서 한다. 라는 형상과는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자, 상이 누굽니까? 자, 이 근본에 코끼리가 나와 있습니다. 코끼리가 나왔는데 오해씨죠. 오해씨는 누굽니까? 순의 삼촌입니다. 순의 삼촌이면서, 이게 오해씨는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성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의급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해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그 북경 위쪽에 사만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만세, 영유, 병주 형상은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다 나와오는 사실들입니다. 예, 극할 극, 기는 개통이 맨다, 타가는 살인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역사, 이런 육아들에게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순과 고인 관계는 절대로 제부 제자의 관계에 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오복지외 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육아가 창조하는 능히 고르게 하다 효로서 한다는 정신의 손상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효를 의도적으로 효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협의에 아주 폭이 좁은 그만 이야기했죠. 이렇게 보면 유교를 과연 옛사람들의 글 가지고 보면 이게 대단한 글이구나. 글을 공부하면 동양의 어떤 그것을 논어맹자 중용 대학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은 대단하다. 근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인간들, 그것을 쓴 인간들의 그 진명록을 봤을 때 이거 완전 개차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전에 구족을 화목케 했다는 요구에 의게 말한다면 공과 수는 구족 이외에 친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았으나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황당하게 되므로 부득이 고래에서 제시하는 오복이 제한받기라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세나 위조된 순위 조상 계보가 맹자에 의해서 이렇게 선양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내재된 역사적 원인이 되는 재료가 있었다는 것을 이상의 논증으로부터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다. 역사를 위조한 이러한 자치를 육아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는 바로 공자가 논어 자로편에서 말했던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주고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준다는 정직이 바로 이 숨겨준 데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과 똑같다. 자, 이게 죄를 졌는데 숨겨준다고 되는 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육아의 그 자체는 정직하지 않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을 변명하게끔 만드는 게 육아의 가르침이에요. 효를 한다면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던 간에 아버지를 숨겨줘야 된다. 이런 게 육아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내 가족만 보게 된 거죠. 그러나 거짓은 결국 거짓이다. 만약 곧이 제 전후의 제자,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고는 곧 제순이 5세 손이 종묘가 되며 우수는 곤이 6세 종손이 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 서경에서 얘기하듯이 제전후의 자는 궁선이고 궁선과 공과 같이 1세이고 경강은 2세, 구망은 3세, 교우는 4세, 고수는 5세.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차 관계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곤을 제전후 60세 이전에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순이 5세선이 궁타는, 자, 예, 순자를 읽고 탄자를, 궁타는 적어도 궁선이라도 이렇게 또 탄자로 읽습니다. 적어도 제농이 15세, 16세 이후에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장자일 것이고, 궁과 궁탄 두 형제간이 길어야 불과 40년 정도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40에서 50년 시차 사이의 궁탄에게는 경강, 구망, 교우, 고수라는 우순 계열의 자손 후예들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수는 5세 손인
곤과 같이 삼공이 열에 위치하게 되어 곤이 아들인 하우와는 선우가 바뀌게 되는 바 이는 거짓 꿈으로서 절대 꾸며 맞출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었던 것이다. 자, 하우가 그래서 그 하나라의 시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계의 아버지 하계가 물론 하나를 세우지만 그 하나라의 시조를 하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우는 중국의 처음으로 왕조니까 그러니까 하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복희란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저기 그 신동식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희 여와도가 있는데 여와의 남편이 하우인데 여와 씨는 바로 신동씨의 5대 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까지 부탁한 이런 족속들이 또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인자가 중국 족속들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자, 그것이 선천 역사에서 계속 분열 발달하는 그 시간에는 그것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뿌리로 근본으로 들어가는 정직한 세상이 될 때는 이 거짓으로 살아온 족속들은 이제 말라 비틀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에는 어떤 씨는 남겨두겠죠. 근데 그 씨가 아주 비천한 족속들로 남아있겠죠. 자, 이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특히 이 남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고 이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걸 알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것은 좀 안 되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쟤네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걔네들 머리 숙이고 다 오게 됐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증산 선생의 유방은 마상에서 말을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득천을 했지만 천하를 얻었지만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을 하려는 말이 있습니다. 좌상 앉아서 공부하면서 영을 틔우는 공부를 하면서 천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것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부는 영이 열려야지 보입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읽지? 이거 만약 도깨비가 희차를 보더라도 이게 도깨비인데 이게 왜 희차로 읽고 여기서 무슨 우리 그 고조선 역사가 나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보려면 그냥 우리 말로 쓰여진 걸 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 통해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왜 그때 저희는 계열별이었어요. 왜 중고를 그렇게 하고 싶던가? 자, 상고대를 하면서까지 중고를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체 지금 중고 특히 들은 것조차가 또 쉽습니다. 이제 중국도 알게 되니 만약 지금이라면 중고를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공부한 것이 이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육아에 의해서 왜곡되고 위조된 이 부분의 역사는 통치 개혁의 편견은 언제나 사회의 역사를 왜곡한다. 자, 통치 개혁의 편견 딱 종북 주사파에 들었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을 하죠. 부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난 그 꿀은 맛있게 먹고 있죠.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북한에 머리를 두어 있고 북한에 굉장히 김정은을 보고 존엄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분탕칠 그러니까 참 욕사의 학생들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나온 학생들 참 불쌍해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책도 많이 보지도 못하고 책을 봤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책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박탈시켜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보는 눈이 완전 삐뚤어졌어요. 걔네들은 눈이 한 개나 눈이 세 개인 게 정상인 거예요. 눈이 두 개인 그것으로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떤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었고 그런 배경이었는가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거의 결정을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 다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죠. 근데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조를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역 같은 나라다. 중국 역사를 알고 이조를 보니까 더 개 같은 거예요. 이런 되먹지도 않는 인간들이 써놓은 행해왔던 반만의 역사가 완전 개차반이었다. 그 개차반을 좋아해서 그것을 따르고 원했던 그 이조의 사대부들 유생들 아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정부 좌파애들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주사파하고 유생들하고 또이또이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확히 양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인간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대전 정부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 협치 대상 아니야. 이것은 뭡니까? 반국가 세력은 너는 인간이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국가를 너는 이 정부 주사파는 북한에서도 대우 못 받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우 못 받고 이제 갈 길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유가에 의해서 왜곡된 위조된 이런 역사는 통치 개혁의 편견은 언제나 사회의 역사를 왜곡한다. 자,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막아버려요. 또 누가 그렇습니까? 딥스들이 그렇죠. 딥스들이. 그러니까 딥스들은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못 봤지만 그들이 맺힌 원한이 거기서 어떻게 되죠? 눈이 하나예요. 성축의 그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락사생이 고증과 같이 불과 4, 50년 사이에 연달아서 3세대가 불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생식 자연 법칙이다. 자, 제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먼저 젊었을 때부터 역에 엄청에 몰두해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섭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눈이 열린 거죠. 이것이 어거지로 한다면 그것이 몸에서 튕겨나와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튕겨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을 많이 공부하면 귀신을 다룰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다룰 줄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행동을 한다. 먼저 신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다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게 하게 되면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치에 어긋난 말을 꾸미고 역사를 날조하였을까? 이제 와서 4천년은 무슨 숙제를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학문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학문은 물을 문자입니다. 이러한 거짓 꿈에 의해서 낙선생은 요전에 전국시대 지난 시기 유가들이 위조가 진행되었던 고대사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지금 수립된 바와 같이 청동기 명문을 보면 전국 진한대의 학자들로서는 그런 위조를
꿈꿀 수 있는 것이 못되며 사기 백의 열전 제1의 천벌에 기록된 자 사서 수결 이 사마천 색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 요것은 이제 그 공자가 가을 고시를 300여 편을 공자가 그 정리해가지고 300편으로 시를 정리를 했다. 다 이거 버릴 산자죠. 버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경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 그 북의 쪽을 그러니까 숭령을 그쪽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계통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삭제시켜버렸죠. 자, 여기서 시에 대한 문제가 아닌 서에 대한 문제다. 시경, 서경이에요. 공중리가 남긴 요조는 정말 그가 남긴 춘추에서와 같이 간출인다는 핑계로 전해진 말들을 자기 나름대로 역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조리 깎아 없애고 자기가 속한 계보까지 위조했으면 국부 공시 당 안에서 보여준 바와 같다. 그러한 전설을 이어받은 500년 뒤에 한 태사령 사마천이 사기 오제공기 재순이 계보 또한 하은이 봉기 머리글들이 위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역사가 이게 계보가 완전 비틀어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중국 놈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역사부터 왜곡시켜고 자기 존재부터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우리에게 대한 그 염제신농시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들은 마음속에 이 지금 남조선에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보통 칼 갖고 다녀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찔러요. 전에 한번 이런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편의점에서 그 봉투값 내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찔러버렸죠.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족속들이 바로 중국에 살던 인간들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사는 인간들이에요. 바로 조선족이죠. 조선족은 우리 동포가 아닙니다. 자, 그들이 어땠습니까? 조선족이? 그들이 6.25 때 팔로군 해가지고 우리를 다 와가지고 이 밑에까지 쳐들어 내려왔죠. 그 후손들이 지금 조선족들이에요. 그네들 마음에 자 우리가 흔히 자기가 있으면 자기는 우리 다 아버지 엄마 우리 조상님 생각 안 해. 근데 그 생각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빨갱이 집안의 인간들은 전부 다 자식들이 빨갱이에요. 도저히 바뀌질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죽여야 돼요. 어찌 중국에 학문이 없었겠는가? 한데 이래 200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모든 핑계를 했을까? 모든 핑계를 분서 갱유에 돌릴 것인가? 자 이거예요. 자 중국 역사에서 학문이 가장 발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70 내지 80%가 다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그와 같이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 자기가 능력만 있고 어떤 뜻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뜻을 풀 수가 있었고 재능을 마음껏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들을 다시 초빙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죠. 그때 이후 중국의 학문은 계속 쇠락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자, 이게 그야. 하우는 그 이름이 문명이다. 하우의 아버지 공이다. 아까 그 얘기예요. 자, 곤의 아버지는 제전욱이고 전욱의 아버지는 창이고 창이가 누굽니까? 상이에요. 상이. 자, 상인데 상이 누굽니까? 전욱 고양시의 아버지죠. 엄마죠. 이 전욱 고양시의 아버지는 누구죠? 대화주씨예요. 창의 아버지는 황제다. 자, 창의 아버지가 황제입니까? 상의 아버지는 대화주씨죠. 그렇죠? 또 우라는 사는 황제의 현손으로 제전욱의 손자이라 이게 하본기에 나온 말이에요.
자, 은의 개는 그 엄마가 간적이고 유용시의 여자다. 위로 제국이 찹이다. 제국이 찹이는 맞죠? 사민이 가서 목욕을 할 때 검은 제비를 보고 알을 삼켰는데 그리고 잉태해서 개를 낳았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짓 꿈이 빌미로 제공한 것은 분명 춘추에 기인된다. 지금도 공중리가 깎아 없앤 소위 경문과 좌구병이 곡양 또는 공양이 전이 없었더라면 그 노사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자, 근데 이 우리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하고 진나라가 쓰면서 여부리가 그 중국 내에 그 당시에 중국 진나라 안에 있는 학문이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시춘추 썼죠. 썼는데 여시춘추도 지금 다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일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시춘추도 하늘한테 다 없애버렸죠. 근데 좌급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거짓말 치려고 하더라도 절대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실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거짓말하면 입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공주님 무엇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저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효제 중심의 예를 입벌로처럼 되낸 그가 유시 제손이 후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문이려니와 더더구나 동양 문화의 개벽조이신 신농시 후손이라고 했다고 무슨 탈이 있었을까? 성인이 고금을 훤히 알아서 집성했다는 분이 자기의 선조를 배신하고 외조에 불붙는다고 독보일이 있는가?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니부에서 대성, 지성, 문선왕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지 않은가? 자, 이게 이제 청대 때도 그렇고 성대 때도 그렇고 이 공자를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큰 성인이죠. 지극히 성인 자리에 온 문선왕, 글을 쓴 글의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죠.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지 않은가? 참으로 험악하다. 제비알을 주워 먹고 태어났다는 썰이 후회답다. 제비알을 주워 먹고 사람 새끼를 낳다니 이것이 한이 태선행이 사마천이 역사 위조의 본보기이다. 이런 한탄을 되풀이하고 있을 때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물었다. 언제 락선생의 약속인 근문신고 한국판을 세상에 언제 공유할 것인가.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자, 제가 근문신고를 초보 번역을 다 하고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다시 재번역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때 한 맨 처음에 번역과는 뭐 큰 차이점은 없지만은 그때는 제가 그 내용 전체를 모르고 그냥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번역할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문신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어온 고조선 당시 청동기 명문은 그 당시 사정을 사실대로 그대로 남긴 것이다. 학습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선인들의 기록을 통해서는 천명이란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보본이 근본을 갚다. 예로서 떳떳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얘기로 남긴 것이 대부분이다. 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종에다 쓰지 않고 그리고 나무판에 쓰지도 않고 청동기에 새겨가지고 족보를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줬을까요? 이제 때가 되면은 그것이 땅속에 묻혀서 때가 돼서 나오고 그 때가 뭐냐? 바로 개벽할. 자,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조상력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게 있는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 그리고 좀비로 남는다? 이것은 조상님들이 지금 신계에서 조상님들이 통탄을 할 것입니다. 통탄을 하고 얘야 어떡하냐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나도 그냥 무로 화해버린다. 네가 제대로 된
무슨 왜 백신 맞았니? 이렇게 한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꾸만 요새 인터넷이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백신 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란 얘기들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공마가 사마천이죠. 공자 사마천이 남긴 물언들을 비판도 할 수 없는 채 천명을 빙자하여 왕조의 호용도구로 삼았던 동양은 영원히 봉공왕조하기 찌꺼기가 될 뻔했다. 우리가 락학을 새로운 권위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락학을 통하여 동양학이 바른 기초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한국학이 한국민족은 중국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속이는 버릇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맹료가 거짓말하는 버릇을 배운 것이다. 자기의 선조를 감추고 속인다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모든 병이 속이는 데서 일어나는 것 아닌가? 자, 모든 병은 이게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병이 생겨요. 병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면 병이 있던 병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프다? 그것은 방해를 하는 거죠. 공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계속 수행을 하고 바르게 보려고 바른 공부, 이것이 아니면 이거 쭉 공부하고 이것이 왜 아닌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야지 밑구녕 파가지고 아니야 하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도교를 공부해서 그때 빠졌어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면서 뭘 대성제 아니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증산 사상을 접하게 됐고, 증산 사상을 접하면서 민족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민족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개벽이다. 그 개벽이 어떤 개벽이냐? 천개지벽이라는 얘기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경제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조상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조상줄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제가 뭐라고 했죠?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사람 몸을 볼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고치는 힘도 없으면서 잘 깨달았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어 보니까 제가 뭐 의학을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아파서 뭐 침이라든지 지압이라든지 뭐 기공이라든지 다 배웠지만 그것이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구나.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하게 되면 엄청나게 몸이 고달파집니다. 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잡귀들이, 그 억울하게 죽은 잡귀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예수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악령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하면 끊임없이 방해를 해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도가 더 높아지는 경지에 가게 됩니다. 왜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척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잡귀들은 나를 키우게 하는, 지옥 훌륭하게 하는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알게 되면 이제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은봉계 설이 죽고 아들 소명이 섰다. 소명이 죽고 아들 상토가 섰다. 이 주에서 송배인과 당 사마정의 주석에 모두 좌시춘추의 알백이 상부에 살았다. 옛날 도당시 화정 알백이, 도당시가 누굽니까? 요예요. 요의 화정이 뭐냐면 공공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전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알백이 누굽니까? 바로 순임금이에요. 상고에서 살면서 그 뒤에 상토는 알백의 뒤를 이어서 라는 말까지는 했으나 그 알백이 요 임금이 공공신 유씨 재손이었는지를 꿈도 꾸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주석가에 살았던 당시로서는 고조서 문자에 연구된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별다른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중하유 명문은 도당시 제요가 그의 제3 공공신 화정 알백에게 자 제1공공은 누구죠? 유해씨, 제2공공은 인력여씨, 제3공은 화정 안에 그 순이라고 그랬죠. 알백의 공공시로 임명한 얘기이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동의를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새길 때, 얘가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거야.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역사 기록을 다 했죠. 근데 엄청나게 뒤바꿔서, 흐트러버렸죠.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사설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97%, 99% 맞아요. 다 맞아요. 1%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중국 화족 된 놈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게 우리 종북 좌파이죠. 자, 도당시 화정 알백이 상고에 살면서 이 화정이란 칭한 주에 도당은 요의 천하의 호이고 알백은 고신씨의 아들이다. 또 고신씨의 아들이에요. 말도 안 돼요. 고신씨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예요. 라고 한 양공 9년의 기록을 낙선이 새로 해석해낸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이를 가리키는 말로 고신의 차비 간정이 나간 딸 아왕의 배우자가 된 제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위가 아들이었으니까 아들 자자가 지금 내가 이거 할 때 아들 잘 쓰는데 자, 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모계제였고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자체와는 역사가 바로 잡히는데 그런 사실을 몰라서 비틀었을까? 아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계제로 계속 해석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춘추 이전의 학자들이 당시 사회제도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부계사회 개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해석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신동시 후손이 모조리 황제 후손으로 둔갑하여 복잡한 해석이 되고 끝내는 양훈 두 결의 부지가 한 구름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자, 다음 학습에서는 낙서는 당시 명문 해석에 따라서 제요순이 누비 혼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자, 요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음 것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거는 선생님이 쓴 제가 이제, 이번에 다음 카카오가 불러가지고 이것이 다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복귀가 되면 또 이제 하겠지만은 하여튼 요게 남아있어가지고 오늘 강의 요것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걸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앞에 이제 준비한 거를 조금 더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거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건데요. 자, 이제 소금 먹어라 이제 좀 보세요. 자, 아까 요것을 이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요것을 보고 이제 백신의 독을 빨리 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백신은 영혼을 죽입니다. 지금이 백신 부작용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죠.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좀비로 만들기 위해서 뿌린 거니까, 맞게 한 거니까, 백신 효과로 하는 게, 딥스의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작용이죠. 우리는 백신을 맞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게 아니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들은 말 그대로 그들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수의 진짜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라는 얘기죠. 백신 주입은 원래 목표는 영혼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제거하게 되면 뭡니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좀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그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방아쇠가 당기 전이기에 아직 백신이 주작용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아쇠가 언제 당겨집니까? 언제 당겨지겠죠? 이제 딥스들이 몰릴 때까지 몰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개시를 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연두 딱 뿌리는 거예요. 천연두 뿌리면 백신 맞은 사람 다 죽습니다. 저한테 백신 독을 뺀 사람은 예외가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왜? 그 독이 너무 독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백신 독 빼고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입술이 다 부러터가지고 혀가 부러터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이게 이렇게 독한 거구나. 그들이 원하는 촉구가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현실로 펼쳐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균형 잡는 자들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자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양극의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지나 극렬한 대립과 양보 없는 투쟁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자, 시대를 지나 이때까지 조화를 이루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계속 극렬한 대립과 양보 없는 투쟁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어 왔죠. 이것은 잘못 썼죠. 잘못 봤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화를 이루는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조화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백신을 뿌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오면 이제 조화로운 세계가 되겠죠. 우리끼리 살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북한이 생각나고 문재인이 생각나는데요. 전 세계 기후가 마치 미친 듯이 극단으로 폭주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인생하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 모두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것은 동아난 이후부터 전 세계가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휘몰아치게 됩니까? 변화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조율했던 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는 왜 사라졌습니까? 그냥 원을 푸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네 하는 대로 그냥 맡겨버린 거죠. 네 꼴리는 대로 해. 이제 그때는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 그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은 벌써 이제 시작이 됐죠. 백신을 맞힌 겁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현재 자신의 몸의 상태보다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한다고 정결하게 됩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마하바냐바라 밀다 뭐 이렇게 한다고 자신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정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독을 다 빼야 돼요. 독만 빼면 사람 자체는 바로 신이기 때문에 신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했죠? 그 소금은 짠맛은 숙기운이에요. 수기를 채워야 돼요. 수기를 채우면서 자기가 더 영혼이 정결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 가지고 모든 걸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같이 우리 몸을 소독하게 하면 됩니다. 부디 침주와 내매 소울에 기울여서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딱 어디 나왔죠? 당군신에 나왔습니다. 마늘과 쑥을 가지고 제가 그랬죠. 쑥도 못 드세요. 매일같이 그러면 독 다 빠집니다. 자, 이 속이 따뜻하고 우리가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아주 날파리들이 많고 모기들도 많을 때 쑥을 해놓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이거 하나만 읽고 제가 한번 이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준비한 거는 아주 양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준비한 거 조금만 읽고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읽고 있기에
앞으로 엄청나게 밀려드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올 것이냐. 전쟁으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 병으로 사람들을 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또 에볼라 얘기하고 또 올해 말에 엄청나게 센 변형 코로나가 또 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 때 또 백신을 맞이겠다? 아닙니다. 백신 맞지 말고 몸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몸을 만들어줄 때 그 몸은,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냥 몸이 만들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몸이 되고 싶은 분 여기 오세요. 오면 어떻게 몸이 만들어지는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몸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못해요. 왜? 각양각색 사람마다 되어지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귀가 열린 자들은 들을 것이고 눈이 띈 자는 볼 것이다. 아마 예수 공자 석가도 이런 일을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시하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3000년 전 혹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얘들이 하는 말, 이제 얘들이에요. 예수 공자 석가 얘들이에요. 얘네들은 뭐랬어요? 이러해야 하니라, 이렇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웃기지 말라,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리고 왜 그렇게 착하게 살라 늘 얘기했으면 이러한 때가 됐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때 어느 정도 도통을 해가지고 좋은 세상, 극락 세상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자기 그 세상으로 이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아니, 나는 미륵불이 오실 때, 그때 다시 태어나서 다시 미륵불이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하는 말도 있었죠. 제자들 중에. 이 방송을 보았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은 불 보듯 훤하게 알 것이다. 자,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면 제가 3년 전에 한 이 방송을 더 쭉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이 벌어지는, 자, 이런 삼재팔란 펼쳐지는 시간에 살면서 그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 예수 공자 석가가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때가 되면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도통을 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싶다. 아직 인정청소가 되는 그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시간에 인정청소가 돼서 영육이 소멸되는, 즉 딜리트가 되지 않도록 몸을 삭제되는 거죠.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딜리트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자, 이건 전부 사람이 죽는 것을 딜리트하고 이야기하면 조금, 근데 완전 삭제가 돼버리거든요. 완전 볼 수가 없게 딜리트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영어 자체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쓴 책을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날 때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 많아요. 눈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자, 이유는 여기서 가상세계 지금 마약이기 때문이다. 마야죠. 마야가 뭡니까? 원래 마술의 힘을 나타낸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환상을 믿게 하는 신힘을 가리키며 고대 인도에서 환영, 화유로 충만한 물질계를 뜻하는 베단타 학파의 용어다. 자, 이건 마야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걷게 하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 자, 깨달음에 이런 세상을 봤을 때는 세상이 또 달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인간들은 이제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그들이 영이 온전할 수가 없다. 아까 읽었죠. 자, 영을 죽인다고 그랬죠. 자, 좀비를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개가 인간을 물지 않고 꼬리 흔들며 좋아하는 것은 DNA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라고 들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이 인간을 물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발명하는 것도 단지 DNA 기능일 수도 있다.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신이 들어서 이야기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능을 끄고 켜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자, 그것이 지금 칩을 넣어가지고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져. 그리고 그런 기능을 끄고 켜는 어떤 메신저 형태의 나노 크기의 어떤 부자를 몸속에 넣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염이 된다면, 그렇게 보면 좀비는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어쩌면 이빨을 뽑았는데 새로운 이빨이 자라나고 팔을 잘랐는데 새로운 팔이 서서히 자라난다면 그런 것도 DNA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상어 이빨은 뽑아도 다시 새로운 상어 이빨이 자란다고 한다.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상어는 그게 된다. DNA 가위로 그 상어 이빨 다시 자라는 DNA를 인간이 DNA 합성하는 시점을 한다면 그게 성공하면 위대한 과학의 혁명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제 앞으로 가을 세상이 되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게 돼. 이게 가능한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떤 세상에 지금 도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영이 열려 시방세계, 시방세계는 십방세계라는 얘기죠. 시방, 온 세계, 그러니까 팔방 있고 중심까지 얘가 시방세계라고 그러죠. 십방세계, 온 세계 이렇게 말하죠. 자, 신명에도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훤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데 열려진 영화를 볼 때 불완전히 우주 여름 세상은 환상이나 허위로 가득 찬 세상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영안이 열려 영적인 시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비가 되면 백신을 맞고 좀비가 되면 영안이 닫혀져요. 왜? 수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자, 수기 올라오게끔 하는 방법, 소금을 먹으세요. 자, 아까 요 이제 어떤 자료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왜 딥스는 백신으로 장난쳤을까? 자, 대부분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자, 그 길을 찾아 백신 맞은 인간들은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딥스들이 백신을 맞게 한 그 세력들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수가 적으니까 좁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라. 그냥 쌩까는 거죠. 난 몰라. 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죠? 딥스들이에요. 자, 얘네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몸이 되어진 사람. 자, 몸이 되어진 사람은 병이 걸려도 병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병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을 치료를 합니다. 제가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걸 알게 되죠.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잠깐 보십시오. 딥스가 모든 계열 2025년에 맞춘 이유가 있었네. 샤먼 종교 숭배자들인 딥스가 2025년 새로운 주기 시작으로 정하고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물가 폭등, 마구잡이로 밀붙인 이유가 또 모두 별자리와 관련이 있었네. 2150년 주기로 별자리가 바뀌는데 예수 탄생에 맞춰 기원전 기원은 다른 것도 저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2025년이 되면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또다시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저놈들이 자꾸 그레이트 리셋 노래를 부르면서 일들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종교 통합, 디지털화 모든 게 저 주에 맞춰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20대 때 이미 알았고, 그것이 언제 될지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얘기하면 그렇겠지 하고 얘기했죠. 제가 이 근본을 정확히 39대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38인가 39인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어떤 생각에 잡혀 있었죠. 그런데 난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어질지라도 내 조상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의심 없이 볼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가졌던 생각,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생각은 접어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 조상 뿌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구문을 청동기 명문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세상 일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공부했던 20년 전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실들이 지금 다 벌어져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바뀌겠구나. 예전에 봐도 터닝 포인트를 봐도 그냥 그래 이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제 진짜네. 와, 이거 진짜 이 터닝 포인트가 쓴 카프라가 그 책이 1975년에 출간되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50년 거의 50년 전에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그 관찰력이며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탐복을 하게 돼요. 내가 저번에 방송 보니까 17세기 이야기니까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가 얘기하다 보니까 카프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5년도에 터닝 포인트, 카프라가 쓴 터닝 포인트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벌어진 일하고 그 책하고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될까? 되었으면 좋겠다 말 가지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크니까 학원에 집중을 하게 됐고 집중하다 보니까 또 고급문을 알게 되고 집중하고 좀 접어놓고 또 고급문에 몰두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연속이 됐습니다. 그런 연속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것을 보고 2025년에 물병 자리로 또 바뀐다는 그 말이 너무나 이건 뭡니까? 이 말은 그냥 물고기에서 물병에서 바뀌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초 교차기에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나온 어떤 그 사악한 것들 다 뿌리채 뽑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채 뽑히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진짜 참다운 사랑을 했을 때 또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우리가 살면서 한 두세 번은 그 극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은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그 자체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되게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몸이 되어지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그 시간이 남았다 안 남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 가지고 그 변하는 마음에 응해가지고 기운에 맞게 몸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돼서 그 전날에 내 몸이 내 정신이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찾아서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